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에 한번 댓글로 질문을 달아줬던 고1 학생인데, 이 학생이 또 한 번 질문을 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궁금한 거, 수학을 공부하다가 모호하게 설명이 되거나 아니면 뭔가 정확하지 않게 설명이 되거나 그래서 엄밀하지 않고 자명하지 않고 그래서 본인이 납득하지 않으면 잘 못 넘어가는 거죠. 못 넘어가다 보니까 인터넷도 찾아보고 선생님들한테 질문도 하고 그래서 공부를 하는 학생인데 자기의 이제 학습 태도가 잘못됐냐 잘못되지 않았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입시 수학을 공부를 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되죠.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는 게.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제 미분적분, 수투의 미적분을 공부를 하면서 미적분 처음 들어가면 극한이 나옵니다. 극한, 리미트가 나오죠. 이 극한의 개념을 이제 이 학생이 이제 배우다 보니까 뭔가 약간 모호하거나 그림으로 설명하거나 이거는 그냥 이렇게 된다라고 간다라고 하거나 그런 부분이 이제 엄밀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입실론 데이터라는 극한에 대한 내용들, 뭐 수렴하거나 발산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입실론 데이터라는 것까지 이제 본인이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부분이 이제 궁금해서 이제 수학 선생님한테도 질문을 해봤는데 수학 선생님이 입실론 데이터 그런 거는 수능에 뭐 나오지도 않고 내신에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공부만 해라. 왜 시간 낭비하면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자기의 이제 학습 태도가 의미가 있는 건가 혹은 의미가 없는 건가 이런 부분을 질문을 했습니다. 일단 입실론 데이터라는 것은 제가 이제 대학교를 수학을 전공하면서 대학교를 다닐 때, 제가 다닐 때는, 대학교 1학년 때 이공계 학생들은 다 배웠던 개념이에요. 그래서 미적분학, 그 대학교 1학년 때 미적분학을 배우면 거기에서 이제 입실론 데이터라는 거를 처음 배우는데, 그게 굉장히 이해하기가 많이 힘들었죠. 그때 이제 제 수학과 조교 선배죠. 수학과 조교 선배가 우리 1학년 때 입실론 데이터를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굉장히 좌절하고 있을 때 자기는 대학교 1학년 때뿐만 아니라 2학년, 3학년 이때도 잘 이해를 못했다가 대학원을 가니까 이제 입실론 데이터라는 이 증명 체계가 그 체계가 드디어 이해가 되더라. 그런 말을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좌절에 빠져 있다가 대학원 선배도 저랬구나. 여기가 좀 원래 좀 어려운 파트구나. 이해하기가 많이 어렵죠. 그래서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을 하니까 이제 신입생들 같은 경우는 입실론 데이터가 빠졌더라고요. 수학 교재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수학 전공 1학년 때 배우는 그런 수학제 미적분학을 보니까 입실론 데이터는 빠지고 대학교 2학년 때 전공을 할 때마다 해석학을 배울 때 입실론 데이터를 배우게 돼서 하여튼 좀 어려워서 빠졌는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아마 수학을 전공을 해야지만 입실론 데이터를 배우는 걸로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학습에 대한 궁금함, 갈증 이런 것들을 탐구를 하면서 공부하는 게 입시 수학에서는 좋은 태도인가 나쁜 태도인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일단 이런 태도를 가지는 학생들을 제가 보면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최상위권이 하나 있고요. 이과에서 1등급을 받는 최상위권도 있고 혹은 그냥 한 1, 2등급 정도 받는 상위권도 있고 혹은 3, 4등급 받는 중위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 이런 어떤 뭔가 수학에서 잘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못 넘어가고 증명을 해달라고 하고 증명을 해주면 그래서 본인이 납득이 돼야 이렇게 넘어가는 태도를 가진 학생들이 수학 실력에 따라 분류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수학이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이런 태도를 견지를 해도 수학도 잘하고 뭐 입시도 잘 할 수가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수학이 중위권이나 수학이 상위권 같은 경우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게 되면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거는 수학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신 수학을 하고 수능 수학을 준비를 할 때 이런 태도로 시간을 많이 낭비하면서 공부하는 게 그리 도움이 되진 않는다는 중위권, 중상위권 중에서는 독서를 많이 한 학생들 중에서 그런 태도가 많이 보이는데
너무나 자명하거나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들을 왜 그런지 증명을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독서를 많이 해서 그런지 문맥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읽으면서 그 부분이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고 넘어가면 그 부분은 꼭 집어서 이제 지문을 합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넘어갔던 거를 갑자기 질문하니까 대답을 해줄 때 굉장히 난감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런 이제 중위권이나 중상위권 같은 경우는 그런 태도로 공부를 하는 게 이제 학문을 공부하는 태도로서는 좋지만 내신이나 입시를 공부할 때는 어딘가에서 빵꾸가 나요. 가령 수학 같은 경우는 다른 애들이 2권, 3권 이렇게 풀어나갈 때 한 권 정도밖에 못 풀어서 내신 성적이 안 나온다라든지 아니면 수학이 어느 정도 성적은 나오지만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까지 수학 공부를 하면서 다른 과목이 성적이 안 나와서 내신 같은 경우도 많이 못 따게 돼요. 결국 수시로 대학을 못 가게 되는 그런 현상도 벌어집니다. 최상위권은 약간은 다른데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수학에 흥미를 가지면서도 그리고 엄밀한 부분들을 본인이 찾아보기도 하고 선생님과 토론하기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도 많은 학습량을 할 수 있죠. 수학도 많은 학습량을 할 수 있고 다른 과목도 어느 정도 많은 학습량을 하다 보니까 대학을 그럭저럭 잘 갑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학습 태도가 나쁘진 않죠. 좋은 태도인데 우리가 내신 수학이나 입시 수학 혹은 입시를 준비할 때는 시간이 낭비되는 건 맞아요. 5년 전에 가르친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 같은 경우는 수학을 굉장히 잘했어요. 수학을 한 전교 1등 정도 했던 학생이고 그리고 굉장히 좋아했죠. 수학을 또 좋아하고 그래서 경시대회도 매번 참가하고 고등학교의 경시대회를 매번 참가했어요. 매번 참가하고 그리고 경시대회에 가기 전에는 경시대회 문제들도 풀어보고 수학에 흥미가 있다 보니까 그 입시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수학 자체 수학을 좋아하다 보니까 공부를 한 거죠. 안타까운 거는 10여 년 전만 해도 지금같이 학종체제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대부분 정시로 대학을 가는데 많은 시간 낭비가 많이 소모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유학생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경시대에 간다고 경시대에 기출문제를 풀고 저한테 질문하면 저랑 토론해서 풀어보기도 하고 혹은 뭐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궁금해서 이제 뭐 질문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질문을 하면 그럼 너가 먼저 한번 인터넷 한번 찾아봐. 그럼 본인이 찾아봐서 이렇게 정리해서 와요. 아, 그렇구나. 그럼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자. 이렇게 지도를 해줬는데 이 학생의 입시 성적은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 이 학생도 비슷한 문제예요. 수학을 이렇게 좋아하고 수학을 좋아하다 보니까 경시대도 참가하고 그런 의문점들에 대해서 계속 자기가 찾아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저랑도 토론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이 학생도 다른 과목을 공부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해가지고 아마 여타의 과목들을 그렇게 잘 보지 않았고 또 하나 이제 수능이 그때 수학이 너무 쉽게 출제가 됐던 해라서 거의 100점 맞아 1등급을 받은 해였어요. 근데 이 학생은 수학을 굉장히 너무나 잘하는 학생인데 수학이 쉽다 보니까 수학에서도 그렇게 이제 메리트가 없었죠. 거기다 또 실수를 해서 3점짜리 하나 틀려서 수학도 2등급이나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 대학이 없었죠. 그래서 얘가 재수를 하게 되고 결국엔 재수를 해서 서울대 수학교육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 학생의 예를 봐서도 수학에 흥미를 갖고 뭔가 궁금증이 생겼을 때 자기가 연구하고 그런 거는 너무나 좋은 태도고 수학을 잘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최상위권 같은 경우만 좀 가능한 거고요. 수학의 최상위권 그리고 수학의 중상위권만 돼도 그렇게 시간을 많이 쏟게 되면 상대적으로 내신이나 입시를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수학 성적이 좀 안 나오든지 아니면 전과목 성적이 좀 하락하든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고나 영재고를 가서 이런 태도를 가는 것들은 뭐 상관이 없잖아요. 과학고나 영재고는 수시로 카이스트 같은 데는 거의 대부분 들어가니까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일반고 그런 데서 이제 내신 그리고 수행 그리고 혹은 정시 이런 거를 준비하는 경우는 시간적인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그렇게 시간을 쏟아서 잘 해낼 수는 있지만 다른 과목까지는 잘 해내기는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교육 방식, 대학을 가는 방식이 아직까지는 입시 위주다 보니까 입시 위주 방식에 맞춰서 잘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대학을 잘 가게 되죠.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수학 선생님들 중에서도 저와 같이 수학을 전공을 한 사람과 수학을 전공을 하지 않고 뭐 공대 출신이든 이런 선생님들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전공으로 한 사람들은 일단 뭐 수학 문제나 수학 관련한 개념에 대한 쟁점 이런 것들을 토론하거나 뭐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거나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해서 누군가 어떤 쟁점이 되거나 좀 의문이 되는 사안들을 질문을 하면 그거를 같이 연구하고 같이 이제 공부하는 것들을 많이 좋아합니다.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가령 이제 제 대학 동기 중에 고대 같이 수학을 전공했던 대학 동기가 있는데 대학 동기가 이제 가끔 이제 놀러 왔어요. 가끔 놀러 왔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쟁점이 되는 어떤 수학 이론 또는 수학 문제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거를 풀고 있으면 놀러 와서 술 한잔 하자라고 놀러 왔는데 제가 그거 풀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친구도 바로 연습장을 꺼내가지고 막 풀기 시작합니다. 같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이렇게 풀고 뭐 좀 새벽까지 이렇게 논쟁 뭐 토론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다음날도 또 같이 공부했던 것들을 같이 이제 서로 공유를 하고 공유를 해서 야 이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증명이 되네. 야 이거 빨리 인터넷에 올려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흥미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친구 같이 이런 수학에 흥미를 가진 학생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수학을 좀 전공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그런 분 하면 너 여기까지 찾아냈냐? 선생님 대학교 때 배웠던 건데 잊어먹었는데 선생님이 한번 다시 한번 공부해 보면서 같이 한번 이 부분을 연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좋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교육과 출신들이 많으시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을 질문을 하시고 그러면 좋아할 거예요. 좋아하시고 잘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죠. 그런데 확실한 거는 제가 그런 제자를 가르쳐서 물론 재수 끝에 얘가 서울대 수학교육과를 가긴 갔지만 가르쳐서 봤더니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고 입시 위주의 이런 체제에서는 확실히 불리하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서 대학을 가는데 도움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